반포 3주구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사내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현명하게 시공사 선택하기. 네, 대우건설의 이상섭 과장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도시정비 사업 1팀 이상섭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공사와의 계약서는 유독 저는 너무 생소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서에는 전문적인 용어나 사업의 절차 등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러실 텐데요. 오늘은 두 시공사의 계약서에 대해 최대한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특히나 계약서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시공사가 제시하는 것 중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서뿐입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 책임 등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반포 3주구의 경우 조합 입찰 지침상의 계약서와 전혀 상이한 계약서를 제안한 현대산업개발의 만행으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 3주구 조합원님들은 더더욱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전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많이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이 시간에 계약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실제 가지고 계신 두 시공사의 계약서를 비교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정말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해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크게 이주 대책, 공사비 조건, 품질 하자 보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주 대책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주 대책에 대한 사업 조건을 비교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서를 보시면 두 시공사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 4조 2항을 보시면 대우건설은 조합 계약서 그대로 이주비 조달 경비 포함 이주 관련 자금이라고 명시하여 이주 대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면 삼성은 2항 전체를 삭제하고 이주 대책이 없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주라는 단어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급 보증 또한 삭제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조합이 이주 관련 자금 및 사업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오려면 시공사의 지급 보증이 꼭 필요한데요. 삼성은 이 부분을 삭제하여 지급 보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대우건설은 지급 보증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까지 추가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조를 보시면 두 시공사의 이주에 대한 태도가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계약서 그대로 이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우건설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계약서에서 이주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갑과 을이 뒤바뀌어 이주와 이주 준비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게 떠넘겼고 공가 관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삭제하였습니다. 와, 갑과 을이 바뀐 계약서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아주 무겁게 보는데요. 삼성이 바꾼 조항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조합이 삼성이 제출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삼성은 이주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주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늦어진 기간만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일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즉시 오르는 조건을 제시한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에 이주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계약서에서 이주 책임을 삭제한 것이 추가 공사비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건 모두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이 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공사비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5조 2항을 보시면 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시설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조합의 계약서 동일하게 작성해서 공사비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이 시설 분담금을 공사비 포함 항목에서 삭제한 이유가 뭔가요?
이 시설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분담금, 즉 돈을 지불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를 제한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분담금을 대신 지불할 경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항목만을 삭제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수많은 항목을 삭제해왔는데요. 이렇게 계약서에서 삭제한 항목들은 추후 조합에서 직접 부담하시는 추가 분담금이 됩니다. 삼성물산은 정말 많은 항목을 삭제했네요. 이 모든 게 조합원분들의 추가 부담금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합의 계약서 꼼꼼하게 필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를 추가적으로 좀 보면 될까요? 다음으로 철거와 관련된 26조를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입찰 지침대로 철거 기간을 4개월로 제시했고 철거 책임과 비용 모두 대우건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철거 기간 역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부산물의 소유도 자기들에게 넘겼고 철거의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시공사의 책임 회피로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삼성이 제시한 일정이 법적 절차보다도 촉박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주와 철거에 대한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시공사의 책임을 모두 삭제한 걸 보니까 삼성물산은 본인들이 제시한 일정을 못 지켜도 아무런 책임 소지가 없을 걸로 보이네요. 다음 조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품질 하자 보수 조건입니다. 하자 없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 사시는 것은 조합원님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31조의 1항, 7항, 10항을 보시면 대우건설은 자재를 변경할 경우 조합의 승인하에 변경한다는 조합의 입찰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조합의 승인 없이 자재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를 인상하고 조합의 감독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하자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인 60조에서 대우건설은 역시 조합의 입찰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을 5%에서 3%로 축소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크게 축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자 보수 기간을 줄이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자재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공사비를 올릴 수도 있고 하자로 인해 보수를 요청했을 경우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전부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지침에 대한 계약서 항목들의 비교입니다. 6조의 사항을 보시면 계약 문서의 효력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최우선적으로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조항인데요. 대우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 그대로 작성해 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순위에서 입찰 지침을 모두 삭제하여 입찰 지침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켰습니다. 심지어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과 상이할 경우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을 우선한다는 단서 조항조차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입찰 지침을 우선순위에서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입찰 지침은 시공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합에서 정해준 지침입니다. 입찰 지침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입찰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반포 3주구 조합은 입찰 지침을 지키지 않는 현대산업개발과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지침을 지키지 않고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켰다면 향후 현대산업개발 이상으로 끝없는 갈등과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이 정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지침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니 정말 갑과 을이 바뀐 격이네요. 이렇게 계약서의 각 조항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대우건설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계약서를 제시했는지 전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추가하신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요. 대우건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업에 임했는지 느껴지는데요. 혹시 조합원분들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계약서 몇 가지 조항 외에도 삼성물산은 수많은 항목에서 시공사가 유리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반드시 양사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주십시오.
5월 30일, 이제 며칠 후면 반포 3주구의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제안서와 계약서뿐입니다. 단지 내에 걸려있던 현수막과 조합원님께 배포된 홍보 자료, 홍보 설명의 말뿐인 경쟁사의 제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시공사가 지킬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포 3주구 조합원님들께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계약서 정말 중요합니다. 반포 3주구 조합원님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삼성물산은 계약서에서 삭제, 축소가 기억이 나고요. 대우건설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도 꼼꼼한 비교 잘 들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선택 믿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